네,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기본적으로 증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흔히들, 그러면 가족끼리 얼마까지 계좌이체를 해도 괜찮은지, 어떤 사유로 계좌이체를 해도 괜찮은지, 또는 어떤 현금을 주고받는다, 가족끼리, 지인끼리, 뭐, 이렇게 어떤 그 증여라는 행위가 일어났는데, 그런 증여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그리고 설사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 뭐냐면, 어떤, 계좌 이체라든가 어떤 자금의 흐름 상황에서 증여세가 없는 경우, 그래서 비과세가 존재하고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비과세라는 것은 명확하게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즉, 국가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 즉, 이 행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게 비과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 공제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겠죠. 그래서 비과세와 증여재산 공제 두 개로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비과세다, 공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좀 명확하게 좀 설명할까 합니다. 첫째 볼게요. 비과세라는 게 뭔가 세법상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겠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가져오지 않고 포기하겠다. 이런 개념이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증여재산 공제는 일정 금액까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한다, 빼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증여재산 공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1년마다가 아니에요. 10년을 주기로 합산합니다. 그쵸? 10년을 주기로, 10년간, 예를 들어서 증여재산 공제로 5천만 원을 공제받는다. 그럼 이거는 1년에 5천만 원이 아니에요. 10년간 합쳐서. 10년간 어떤 A에서 B로 받을 때, 이 A에서 B로, A가 뭐예요? 증여자. B가 뭐예요? 수증자. 이렇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 10년 동안 5천만 원 공제를 받는다. 10년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연간이 아니라 뭐다? 10년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 비과세부터 볼게요. 자, 비과세. 그럼 어떤 게 이런 증여행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가? 생활비 및 교육비예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생활비 및 교육비는 아무리 보내주어도 당연히 비과세죠.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위해 지출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요, 명확하게 통장으로 이체할 때 뭐 생활비는 생활비, 교육비면 교육비 이렇게 써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이걸 받은 사람이 이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은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생활비에 써라, 교육비에 써라라고 보내주는데 이걸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산다? 이러면 과세가 돼버립니다. 또 하나 비과세가 뭐죠? 치료비예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지출이 된 치료비 역시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아파서 치료받는데 돈을 보낸 건데 이거를 뭐 증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화재나 홍수 등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했을 때 위로와 구호로 인해 받는 구호금품, 예, 이재민 구호금품. 어떤 정말 어떤 재난, 화재, 홍수 등으로 이제 재난을 당해서 이런 어떤 이재민 구호금품으로 뭔가를 생활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이거를 받았다 할지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안 된다?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국 생활비 및 교육비, 치료비, 그 다음에 이재민 구호금품으로 받았을 때에는 이것은 비과세로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비과세가 뭐냐면, 네, 결혼이죠.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장. 그래서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 내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결혼할 때 축의금,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의 부의금 이거 받았다고 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상적인 혼수용품, 이것도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일상적인 혼수용품 역시 이것도 증여로 보지 않고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일상적인 혼수용품이 아니라 사치품이다. 그 다음에 주택의 구입 자금이다. 자동차를 산다. 이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는요, 이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샀을 때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축하준다고 해서 이런 걸 준다 할지라도 주택이라든가 자동차, 사치용품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볼 게 뭐죠? 이제 비과세가 아니라 재산 공제예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데 10년간이랬죠? 10년간. 배우자. 자, 배우자로부터 받았어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자, 배우자로서 받았다. 그렇다면은 10년간 6억을 공제하죠. 예를 들어서 뭐 5년 전에 3억 받았고 또 뭐 2년 전에 3억을 받은 합계 6억이죠. 합치면 10년 내에 6억이니까 이제 세금 낼 게 없죠. 설사 증여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6억, 3억, 6억을 받았기 때문에 공제 받을 게 없죠. 이게 10년간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0년간. 그래서 이만큼이 합쳐서 뭐 이게 이제 0년부터 이게 10년이 됐다. 그랬을 때 이 사이에 예를 들어 3억을 받았고 요 사이에 또 3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합치면 두 개 6억이잖아요. 10년간 6억이니까 다 배우자가 받았다. 6억입니다. 자,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5천만 원. 10년간 5천만 원 공제받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받으면 얼마예요? 10년간 2천만 원. 부모님 등이 자녀로부터 받았다. 직계존속이 받아버리면 5천만 원이죠. 마찬가지로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일반적으로 증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죠? 네,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으로 받는 이제 직계 비소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10년간 5천이에요. 그래서 뭐 이 10년 동안 예를 들어 2천 받고 또 여기 3천 받았다. 그럼 5천이죠. 근데 또 3천 받았다. 그러면 토탈 얼마예요? 토탈 8천이죠. 8천인데 요 5천 부분은 공제를 받고 3천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것은 10년 주기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어쨌든 이 부분도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당장 이 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서 세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뭐 4천만 원을 받았다. 그랬을 때 세금이 없죠. 그러면은 신고 안 하는 게 좋은가? 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당장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전역에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공제 한도 내므로 증여세는 0이에요. 하지만 뭐 하는 게 좋죠? 증여세 신고하는 게 좋다. 신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뭐 할 때 쓸 때 국세청에 뭐죠? 자금 출처 조사의 어떤 근거, 증빙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 없는 부분이라도 신고해 주는 것이 좋다. 왜요?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어떤 증빙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자, 2024년에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공제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 결혼이나 출산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혼인공제가 돼 있죠. 혼인일로부터 2년 내에, 자, 전후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혼인공제, 그 다음에 출산 입양공제,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는데 할 때, 그 다음에 중복을 주의해야 된다. 혼인과 출생을 합해서 평생 1억 원입니다. 요 두 개 따로따로가 아니라 혼인이나 출산 공제 합쳐서 평생 1억 원 한도가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요, 신혼 부부의 경우에 최대 3억 원의 혜택이 됩니다. 양가 합쳐서 보면
자, 성인자녀 기본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 합해서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죠. 그러면 신랑 측도 1억 5천, 신부 측도 1억 5천. 그러면은 신혼 부부는 각각 양가 부모님부터 받게 되면 최대 합산 얼마죠? 3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 그 이유는 기본 공제가 5천이고 혼인 공제가 얼마죠? 1인당 1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억 5천인데 합치면 얼마가 되죠? 3억 원이 되죠. 그래서 한도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대 결혼 신혼부부의 경우에 최대 3억 원의 증여세 없이 자금을 증여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비과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 다음에 비과세를 제외하고 증여이긴 하지만 증여재산 공제로서 세금이 없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인지, 자,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